논산. 지금 40이 넘은 사람이면 탄식 부호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곳 논산. 오늘은 저처럼 겨울 소풍객들이 찾아간 어느 관광지처럼 자가용과 낯익은 포장지에서 펼쳐진 먹을거리로 피크닉의 만남 같은 면회가 이루어지고 있지. 그러나 오늘 이병인 저 아들의 아버지가 무등병이었던 30년 전 그 얼음에는 새벽 기차와 신장로의 버스길, 그리고 차부라고 불리던 터미널을 헤매며 아들을 찾아가던 늙은 어머니와 터지고 갈라진 손등을 감추며 굳어진 떡 앞에서 일빵빵 혹은 이른바 와리바시 군번의 아들이 눈물을 흘리던 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황량한 바람이 불던 훈련소 연병장. 등 뒤에서 달그락거리는 양푼 식기 소리와 함께 천근 무게로 전해오는 애무원 소총을 들고 뱃속 깊이 스며든 배고픔과 추위를 밀어내며 악쓰듯 부르던 군가. 동이 트는 새벽 꿈의 고향을 본 후 혹은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하며 부르던 우물한 난조의 그 군가들. 또 어느 사격장 감저고에 쪼그리고 앉아 머리 위로 나는 총성의 긴 여운에 시간이여 멈추지 말고 더 빨리 가다오라며 애원을 실어 보냈던 그때. 그 기억의 지층 저 밑으로부터 이병열차, 기피자, 고문관, 원산 폭격, 그리고 스모르 빼치카 따위의 단어들이 황량한 엘리지로 떠오릅니다. 동이 트는 새벽 꿈의 고향을 본 후 외투 입고 푸구 쓰면 그 처음으로 시작되던 고골리의 외투 같은 군가를 부르며 국방부 시계의 초침을 헤아렸다던 추상명사가 돼버린 논산의 그때를 아십니까? 전선이 나무로만 밀리던 1950년 가을, 경상북도 어디쯤일 듯 싶은 한 학교 운동장은 병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운동장 한켠에 줄지어 늘어선 군용 천막을 내무반으로 하고 커다란 가마솥이 줄지어 걸린 취사장 옆으로 전쟁 중에 부랴부랴 소집된 장정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허름한 군복에 아직도 2차 대전의 발사흔이 지워지지 않은 애무원 소총을 들고 제식 훈련이다, 사격술이다, 혹은 총검술을 속성으로 익히고 있었고 놀이쇠 후퇴 전진을 익힐 무렵 그들은 낙동강 전선으로 배치돼 나갔습니다.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훈련다운 훈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그들 대부분은 전사 통지서 한 장로 혹은 성치 못한 몸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전쟁은 그렇게 끝났지만 전쟁의 흔적은 징집 영장에 실려 젊은 사람들의 발을 묶곤 했습니다. 징집 영장을 받고는 그 아들이 금방이라도 전쟁에 나가기라도 하듯 온 집안이 소구름으로 밤을 새워야 했던 그때. 소문에는 돈 푼 깨나 있고 힘 깨나 있는 집에서는 서둘러 자식들을 해외로 내보낸다고들 했고 군대 가기가 무서워 제 손으로 방아쇠 당기는 검지 손가락을 낫으로 베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사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 어느 신문에는 징병검사에서 불합격되기 위해 눈에 담뱃가루를 넣거나 귀에 비눗물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찍기 전 간장 한 종지 마신다는 얘기들이 보도되기도 했고, 어느 대학생은 있는 집 자식에게 특혜를 주는 유학생 징집 보리를 당장 없애라는 혈서를 언론사에 보내는 일까지 있었더랬습니다. 국방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지만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생각이 수그러들지 않던 그 무렵 1950년대 말 어느 한 해에는 기피자 6만 4천 명이 적발돼 입대 조치되기도 했고, 어쩌다 한 번 일제 단속이라도 있는 날에는 서울의 경찰서가 그 기피자들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기피자, 그 낱말은 우리들 그 시대의 부끄러운 망명어였습니다. 그처럼 징집 기피가 만연하던 그때, 그럼에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으나 군대 가는 사람보다 군대 보내는 가족들이 더 안쓰럽게 발을 구르던 그때, 군에 가는 젊은이들을 한데 모아 기념품도 주고 비장한 송별사도 읽어주곤 하는 입영장정 환송회도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는 응소율이 93%이고 수많은 지원자들도 모여들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국토방위 의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태도로서 명랑한 시정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대 영장을 받은 젊은이는 며칠씩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막걸리를 들이켰고, 그리고 입영 전야 풀떼죽으로 연명하긴 했어도 입대 전날만큼은 중딱 한 마리 고아 올려놓고서 어머니는 아들이 입고 갈 사루마다 고무줄을 비집고 을마에 지전을 밀어넣거나 속옷 어디쯤엔가 돈이 들어갈 비닐 주머니를 바늘로 촘촘히 꿰매며 눈물을 찍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마치 다시는 못 볼새라 마을 사람들은 입대 장정을 붙들고 한바탕 굿을 벌였고, 비가 맺은 청년은 뽕나무와 칡넝쿨로 만든 화환을 앞에 내건 수송열차에 올라 사나이 한 목숨은 붉은 피라 하는 노래를 고래고래 불러댔습니다. 미카슬이 그 칙칙한 수송열차는 남은 가족들의 눈물과 손수건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옛날이 그 일정 때 생각나서 울고 또 보내놓고도 막 옷이 이제 오잖아요. 며칠 한 일주일 넘어서 오든가 어떻게 해서 옷이 와. 그러면 그거 붙잡고 울고 그냥 경장했지. 참 날마다 생각하지. 아이고 오늘 얼마나 두드러만다. 오늘 얼마나 굽나. 배고파서 어떻게나. 그냥 빨래 같은 것도 지가 다 했는다는 게 아이고 추우면 또 걱정이고 추우면 손실해서 어떡해나. 아이고 그냥 싱싱 자놨게나 밤에 잠도 못 자지. 그냥 걱정스러워서. 삼 년 세월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계백 장군의 넋이 어린 황산벌 300만 평에 세워졌다는 논산 훈련소.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장정들은 모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서울 장정, 시골 장정에 대졸 장정, 국졸 장정이 구별이 없었고, 몇 번씩 기피하다가 혹은 호적 나이가 잘못돼 입소한 애아범 장정도 흔해 휴전 이듬해에야 정문이 완공된 이 훈련소에는 보낸 남편 문 빌고 평화농촌 건설하자 따위의 표가 내걸렸더랬습니다.
나라도 어렵고 백성도 어렵고 그래서 군대 사정이라고 나올 수도 없었던 그때 훈련소라야 황량한 벌판에 천막막사, 불록막사가 고작이었고 훈련병들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훈련화에 양푼 씻기며 철모, 소총 모두가 원조 물자 혹은 덩치 큰 미군들이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목욕이나 세탁은 엄두도 못 낼 그때 흑투성이 이투성이었던 낡은 훈련복과 내복은 그나마도 몸에 맞는 것이 없는 헐렁한 것들이었습니다. 옷이 크다고 하소연해봐야 옷이 맞지 않으면 몸을 옷에 맞추라는 우스갯소리 같은 호통에 놀라 괜한 망신만 당할 뿐이었고 어쩌다 운이 좋게 지급받은 아담한 사이즈의 작업모를 쓰고 칸막이 화장실에 앉아 있었다가는 꼼짝없이 모자를 날치기 당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신체 검사다 적성 검사다 해서 어수선하던 수용연대에서의 장정 생활은 그나마도 여유로운 편이었습니다. 일빵빵으로 시작되는 차가운 군번줄이 섬뜩한 냉기와 함께 목덜미에 걸려지고 나면 말 듣던 대로 춥고 배고프고 고달프다는 훈련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련병의 하루는 늘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날아와 요란스럽게 잠을 깨우며 새벽의 단꿈과 현실을 냉정하게 갈라놓곤 하던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시작됐고 아침 구보를 할 때는 을에 동이 트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본 후 하는 군가를 부르며 새벽 꿈의 허전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훈련이야 예나 지금이나 육체적으로 버겁기야 마찬가지이지만 원산 폭격, 한강 철교, 토끼 뜀뛰기, 기합의 종류는 한이 없었고 기합줄 명분도 끝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교관이나 조교들은 어찌 그리 눈이 좋고 귀가 밝은지 선착순 집합이 늦는 신병들에겐 훈련화 문수가 보인다고 야단치고 눈알 고르는 소리가 자갈밭에 마차 고르는 소리 같다고 호통치니 참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야 했던 선착순 행사나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혹은 낮은 포복 등의 고된 훈련에도 약간의 우연이 있다면 그건 고문관이 만들어주는 짬이었습니다. 오른발과 오른팔이 함께 올라간다든가 혼자서만 우이양 앞으로 가버려서 모두에게 안타까움과 속없는 웃음을 제공하던 고문관. 그냥 틈만 나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라의 교장에서 잠깐 휴식하면 자고 또 각해준 전에서 막 기어 올라가다가 이제 잠깐 정지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자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돌격하는데도 그냥 자고서 못 올라가는 사람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중대장까지 손을 들었어요. 그 사람은. 하여간 아무리 빨리 불러도 그 사람은 늘 지각이고 그 걷는 폼이 그 팔자걸음을 걷습니다. 이게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훈련마다 늘 진짜 그 지각을 하고 그저 따라오지는 못하니까 아예 나중에 중대장이 그 공관님이라고 아주 중대장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열애를 시켰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러나 그 고문관 동료까지도 오와열을 맞춰 씩씩하게 행군을 하게 될 정도로 이른바 사회물이 다 빠져도 훈련으로 익숙해지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배고픔입니다. 기합반 훈련반으로 이리저리 뛰고 구르다 보면 식사 끝 하는 구령 소리에 쫓겨가며 보리밥 한 덩이 허겁지겁 채워놓은 뱃속은 금방 허기로 쓰려왔습니다. 그럼에도 침투 훈련이다 각계 전투다 해서
야외 교장에서의 훈련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은 무겁고 둔한 애무원 소총을 들고 구보를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두 번쯤 만나는 고갯길은 아이의 오리걸음으로 넘곤 했는데, 그래서 훈련병들은 배가 고프고 힘들다 못해 눈물이 절로 난다 해서 눈물고개니, 숨이 넘어갈 것 같다고 해서 깔딱고개니 하는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된 훈련을 마치고 나면 허기는 뱃속 깊이 저려와 보리밥 몇 사발로도 모자라겠건만 취사병은 언제나 대박살 깎아내듯 보리밥을 깎아내렸고, 그러면 훈련병들은 양푼 식기 바닥을 눌러 보리밥 한 숟갈이라도 더 타려고 기를 썼고, 또 어떤 훈련병은 한 번 타먹고 슬며시 줄 뒤로가 배식 창고에 식기를 디밀다 쫓겨나는 무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석이니 설날이니 해서 명절 때 나오는 특식이라야 황우도감탕. 황소가 건너간 듯 고기 한 점 보이지 않는 고깃국과 염정 묵국이 고작이었던 그때. 그래서 훈련병들에게는 늘 허기가 붙어 다니던 그때. 야외 교장의 이동주보는 배고픈 훈련병들의 둘도 없는 해결사였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면 배고픔을 참지 못한 먹성 좋은 훈련병들은 조교들의 눈을 피해 화장실 가는 척 근처 숲속으로 숨어들곤 했는데, 그곳에는 늘 이동주보라 부르던 광주리 장수가 있어 속옷 비밀 주머니에 꼬깃꼬깃 넣어둔 비상금을 털어 떡이며 과일이며 찐 달걀 따위로 허겁지겁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논산훈련소의 강병 육성 포스터에서처럼 배불리 먹는 것이 강병으로 표현되던 그 시절에 훈련병들의 배고픔을 더욱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만들던 것은 병사들이 먹을 쌀이며 부식이며 또 피복이며 휘발유 따위의 군소물자를 밖으로 빼돌려 팔아치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늦가을비, 초겨울비가 이게 굉장히 춥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때 축성 훈련인가 뭐 하러 나가가지고 이제 땅 파고 이런 걸 했어요. 그 비가 조금 오는데 급식이 밥이 나왔는데 국 속에 아마 고기가 요만한 게 고기 덩어리가 하나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걸 이제 이빨에다가 이렇게 물고 영 자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봐란 말이야. 나는 고기 지금 하나 걸렸다고. 왜냐하면 고깃국이라 그래도 고기가 별로 없고 그냥 냄새만 조금 났지 고기는 구경을 못 했는데 이 친구 진짜 고기 덩어리를 먹었다 해서 그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엉성했죠. 군대 운영이, 군 내부 운영이, 급식도 이제 그러니까 상당한 부조리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시절이었죠. 향기 품은 군사우편이란 흘러간 옛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50년대 유행했던 이 노래는 행주치마 씻은 손에 또는 돌아가는 방앗간에 그리고 밤이 늦은 공장에서 받는 군에 간 님소식은 향기를 품고 있다고 구성지게 읊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님들의 위생 상태는 그리 향기롭지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이 큰 옷으로 황산벌의 먼지바람 속에 길하면 기고 박으라면 박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양철 지붕 내무반에 돌아오면 총기는 반드시 닦지만 정작 훈련병 스스로는 세수조차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목덜미에는 떼꺼풀이 덕지덕지 끼었고 느는 것은 이나 석회뿐이어서 오늘처럼 추운 밤 취침 전에는 내일을 털어 난로에다 이 화형식을 하고 했는데, 타닥탁 이 타는 소리가 꽤나 오래가곤 했습니다.
어쩌다 일요일이면 얼음장을 깨고 빨래를 하기도 했지만 떼국이나 겨우 지울 뿐 옷만 너덜거리게 만든다는 핀잔 듣기 일쑤였고 물 한 번 뒤집어 쓰고 나면 목욕 끝 소리에 비누질 그대로 칫솔을 문 채 끝내야 했던 목욕도 요즘 와서 회고하는 추억거리로만 남아 있습니다. 목간을 어떻게 신경 쭉 세워 목욕탕 앞에 세워놓고 저 목욕할 시간 딱 전부 해서 3분밖에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때 밀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 세수 빨래비누로다 맨 비누칠을 하는 거 몸뚱아리에다 땀난 데다가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앞뒤에 선 놈끼리 야, 넌 이렇게 돌아서고 나는 이렇게 돌아서 서로 물 한 바가지라도 더 뿌리려고. 들어가서 시작 그러면 말이야. 빨개 벗은 놈들끼리 뒤돌아서가지고 한 바가지라도 그냥 미리 허옇게 비누칠 해놓고, 응? 그러고서 시간 딱 되면 말이야. 기관사병이 긴 작대기 말이야. 긴 작대기를 들고서 한 바퀴 도는 거야. 나가! 그러면서 한 바퀴 휙 돌면 그 몽댕이 안 맞으려고 빨개 벗은 놈들이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윽고 존경심으로만 바라보았던 조교의 각진 동작이 차츰 자기 모습이 되고 샛노란 개나리가 만발한 막사 옆에서 신참이 닦아주는 군화를 신을 무렵 고참 신병은 슬슬 앞으로 배치될 차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딘 군기가 세다는데 어딘 또 춥기가 시베리아라는데 관물함에 이제는 익숙하게 각을 지우게 되고 침상 끝 30cm도 수월하게 설 수 있게 됐지만 국방부 시계는 언제나 그렇게 더디갈 뿐이었습니다. 비누로도 잘 지워지지 않는 떼국을 개울물에 대충 헹구어 겨울 햇살에 말리면서 고향 식구들의 면회를 기다리던 훈련소의 휴일은 그래도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 지나가는 버스를 물어물어 신병 훈련소에 찾아온 부모 앞에 선 훈련병 아들은 눈물 한 번 찔끔 비치고는 손발이 트고 목덜미에 떼꺼풀이 덕지덕지 낀 채로 어머니가 보자기에 싸운 떡이며 과일을 허겁지겁 먹어대곤 했습니다. 훈련병들의 유일한 즐거움이던 이 면회 제도는 훈련소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잦게 되고 또 훈련 기강이 해이해진다고 해서 결국 5.16 나던의 7월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여대생 애인에게서 온 편지를 뜯어보고 기합을 주는 고참병을 해친 이른바 최영호 사건이 터져 자식 군대 보낸 부모들이 애를 태우며 논산 훈련소로 몰려들기도 했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은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서 포복을 하고 또 숨을 헉헉거리며 허기를 참아가며 구보를 하고 그리고 나면 날짜를 꼽고 가족들 면회를 기다리고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진혼곡을 취침 낙발 소리로 들으며 잠들곤 했던 그때 우리들의 무등병 시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우리 모두의 성인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텔레비전에 비춰진 우정의 무대에 나선 저 장면들 아직도 엄마 소리를 떨치지 못하고 눈물은커녕 응석이 튀어나올까 중대장의 조바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저 군인들의 오늘 아침 식단의 하나가 우유와 빵이었다. 길을 갈 때면 사람하고 군인 간다. 우스갯소리도 아닌 아픈 소리도 듣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하며 맨살에 오기 하나로 그 3년의 세월을 염정무와 고단한 훈련으로 보내야 했던 그때 동이 트는 새벽마다 덜 트인 목소리로 꿈을 깨야 했던 그때
식사 잘했냐로 시작되던 훈련과 깔딱고개 구보로 끝나던 우리들의 황량했던 훈련병 시절. 오늘 자유급식이다 모병 세일즈다 해서 괄목의 세월이 찾아오는데 그때 우물한 단조로 부르던 동이 트는 새벽 꿈의 그 군가는 이제는 체보할 수 없는 노래로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